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영상은 누가 벌레를 사랑할까의 첫 번째 이야기, 세상은 벌레가 지배한다를 만나볼 거예요.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초등 3학년 과학 동물의 생활, 5학년 과학 생물과 환경, 그리고 중등 과학 생물의 다양성과 관계가 깊어요. (1969년) 미 한국우주국 나사가 발사한 우주선 아폴로 12호에는 허락되지 않은 특별한 손님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바퀴벌레! 그렇게 바퀴벌레는 엉겁결에 최초로 우주로 향하게 된 벌레가 됐습니다. 바퀴벌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화 맨인 블랙에 나온 것처럼 바퀴벌레 외계인이 된 건 아닐까요? 아닙니다. 실험을 통해 바퀴벌레는 우주복이 없어도 우주에서 끄떡없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요. 백악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살아남은 바퀴벌레의 엄청난 생명력은 우주에서도 그대로였던 거죠. 바퀴벌레뿐만이 아닙니다. 벌레는 깊은 바닷속과 극지방 같은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어디에서든 살 수 있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에 사는 벌레의 수를 100경 마리 정도로 어림짐작하고 있는데요. 100경이 얼마인지 모르겠다고요? 0이 18개가 붙은 엄청 큰 숫자랍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지구에는 77억 명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으니 벌레는 사람보다 약 1억 3천만 배가 많은 거죠. 벌레가 왜 이렇게 많냐고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선 우선 어떤 생물을 벌레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벌레란 곤충이나 기생충 등 몸속에 뼈가 없고 작은 동물을 통틀어 말합니다. 벌레 중에서 몸이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되고 가슴에 3쌍의 다리와 2쌍의 날개가 달린 벌레를 특별히 곤충으로 분류하죠. 벌레는 전체 동물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수가 많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과학자들은 벌레가 100만 종이 넘을 것이라 확신할 정도인데요. 100만 종의 다양한 벌레가 100경 마리나 살고 있다니! 숫자로 보면 벌레가 지구를 지배한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수의 벌레가 생겨나고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생존 성공 법칙을 알아볼까요? 벌레의 생존 성공 법칙 첫 번째, 생존의 위협자가 없던 4억 년 전 지구. 벌레는 파충류나 조류, 사람이 지구에 나타나기 훨씬 전 4억 년 전부터 지구에 존재했습니다. 당시에는 벌레의 먹이를 빼앗을 적도, 생명을 위협하는 다른 생명체가 없었죠. 게다가 이미 그때부터 벌레에게는 날개가 있었습니다. 날개는 안전한 장소와 먹이를 찾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벌레의 생존 성공 법칙 두 번째, 작은 몸. 벌레 대부분은 성인의 새끼발가락보다 작습니다. 작은 크기는 동물의 몸이나 통나무, 심지어 화분 틈과 같이 매우 좁거나 촘촘한 공간에서도 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디든 숨을 수 있게 해주기도 하죠. 실제로 키가 9mm인 바퀴벌레는 높이 3mm에 불과한 틈새도 통과할 수 있답니다. 벌레의 생존 성공 법칙 세 번째, 갑옷 같은 보호막, 키틴즈. 사람이나 동물과 달리 벌레 몸속에는 뼈가 없습니다. 대신 키틴젤이라는 물질로 몸을 덮어 보호합니다. 키틴젤은 딱정벌레처럼 딱딱하기도 하고 나비처럼 가볍고 유연하기도 합니다. 이 키틴젤이 사람의 갈비뼈처럼 내부기관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북미에 사는 철갑 딱정벌레는 장갑차처럼 단단한 키틴젤을 가졌는데요. 자동차에 깔려도 끄떡 없을 정도랍니다. 벌레의 생존 성공 법칙 네 번째, 능수능란한 변장술. 사람과 동물은 보통 움직이지 않는 물체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레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몸을 위장하는데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사진에서 벌레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나요? 자, 여기 보이나요? 여기도 벌레가 숨어 있답니다. 주변의 꽃이나 나뭇잎, 나뭇가지 모습으로 위장하는 것은 자기를 먹으려는 다른 벌레나 동물로부터 안전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 먹이를 찾기도 편하죠.
난초 사마귀가 꽃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재빨리 귀뚜라미를 먹어버리는 것처럼요. 벌레의 생존 성공 법칙 5번째, 다산의 아이콘 벌레. 주방에서 흔히 보이는 초파리는 한 번에 약 500개의 알을 낳습니다. 여왕개미는 평생 수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바퀴벌레는 한 마리는 활발한 번식으로 1년에 약 10만 마리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벌레는 한 번에 많은 양의 알을 낳아 많은 새끼를 만드는데요. 그 이유는 대부분의 알과 벌레가 천적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벌레는 새끼를 많이 낳아 살아남도록 진화했습니다. 벌레의 생존 성공 법칙 6번째, 대식가, 노노, 다식가 벌레. 벌레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물론이고 도저히 음식이라고 할 수 없는 것도 먹을 수 있습니다. 벼룩은 동물이나 사람의 피를 먹습니다. 흰개미는 나무를 먹고 쇳덩구리는 똥을 먹죠. 또 양털이나 모직물을 먹기도 하고 코르크, 고추, 담배, 심지어 다른 벌레를 잡아먹기도 한답니다. 이런 벌레의 습성은 먹이 구하기를 보다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 벌레가 세상에 많은 이유를 알겠죠? 벌레의 생존 성공 법칙은 책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꼭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해요. 그런데 혹시 우리 친구들은 벌레가 없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본 적 없나요? 벌레가 없다면 우리도 살 수 없답니다. 책에서 더 나아가 벌레가 하는 일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오케이. 2019년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첨탑과 지붕이 무너져 내리는 대형 화재. 그런데 이 화재에도 불구하고 옥상에 살던 꿀벌들이 무사하다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박! 노트르담 대성당의 옥상에는 도시에서 벌을 키우는 양봉가 니콜라스 지앙트가 2013년도에 설치한 벌통이 있는데요. 파리는 이렇게 건물의 지붕 밑 한쪽에서 벌통을 키우는 건물이 많습니다. 오르세 미술관, 오페라 가르니에 극장, 그랑팔레 박물관 등 유명 건축물에는 어김없이 벌통이 있죠. 도시의 건축물에 벌통을 놓고 벌을 키우는 것은 파리뿐만이 아닙니다. 런던, 뉴욕, 도쿄는 물론 우리나라의 서울에서도 벌을 키우고 있죠. 사람들은 왜 도시에서 벌을 키우는 걸까요? 그 이유는 꿀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얼마 전부터 지구온난화와 도시화로 인해 변하는 환경에 꿀벌이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벌은 자연 생태계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곤충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지구에서 꿀벌이 사라지면 4년 이내 인간이 멸종한다고 이야기했을 정도죠. 꿀벌이 식물의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을 돕습니다. 꿀벌이 없으면 식물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전 세계의 식물의 30%가 꿀벌의 도움을 받고 있죠.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에 따르면 꿀벌 같은 꽃가루 매개 곤충들이 사라지면 과일과 채소 가격이 급등하고 식량이 부족해서 한 해 140만 명 이상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제연합 유엔에서는 매년 5월 20일을 세계 벌의 날로 지정해 사람들이 꿀벌을 살리는데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꿀벌이 많아지면 꽃과 열매도 더 많아지고 곤충과 새들도 찾아올 겁니다. 꿀벌이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사람도 살기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까지 벌은 징그럽고 무섭다고만 생각하진 않았나요? 하지만 이제 우리 친구들은 벌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소중한 생명체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무섭고 쓸모없다고 생각한 다른 벌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렁이는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어 식물이 물을 흡수하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똥을 먹는 쇳덩구리나 똥풍뎅이,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를 먹는 동해 등에는 자연을 깨끗하게 만들어주죠. 밤거리 가로등에 타닥타닥 붙어있는 꿀벌부채 명나방의 애벌레는 플라스틱을 먹어 분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귀찮게 하고 전염병까지 옮기는 모기나 모두가 불결하게 여기는 바퀴벌레와 같은 해충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퀴벌레는 무엇이든 먹어치워 자연의 순환을 돕는 분해자의 역할을 하고, 모기는 동물의 먹이가 되고 식물의 수분을 돕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이롭지 않지만 해충도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벌레의 겉모습만 보고 벌레를 오해했을지도 몰라요. 물론 한순간에 벌레를 좋아하는 일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필요 없는 생명체는 없고 우리 인간은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기로 해요. 자, 친구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